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상세모왕 모드킹이라고 그러는데 12분의 1 사이즈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모델 시리즈입니다. 텀블러와 배트포드 두 가지를 같이 합본으로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박스가 크게 나와서 두께도 꽤 두껍게 나왔습니다. 두께 높이만 해도 거의 24cm에 달하고요. 앞쪽 박스 크기도 크고요. 트릴로지 시청 앞을 배경으로 배트포드와 텀블러가 달려가는 모습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배트포드 반대쪽에는 텀블러가 박혀 있습니다. 옆쪽에는 배트포드와 텀블러가 나란히 있는 모습. 재질은 ABS와 PVC 휩스라는 재질이 두루두루 쓰였습니다. DCA 라이센스를 획득해서 정식 발매해준 제품입니다. 반대쪽에는 배트포드와 텀블러, 기존에 발매했던 창세모왕의 배트맨과 배트 시그널 모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박스를 열게 되면 박스가 조금 찌그러져서 왔는데 박스 겉면에는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로고가 붙어 있고요. 이 부분을 열게 되면 설명서가 한 부 나오고요. 이펙트 파츠 효과가 있고 배트맨을 안에 태울 수 있고요. 밑부분에 가장 기대가 되는 배트포드와 텀블러의 결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부품의 구성도 배트포드부터 조립하게 되어 있고요. 조립을 하게 되면 또 배트 텀블러 조립하고요. 장수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됩니다. 부품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클리어 부품이 하나 존재를 하고요. 나머지 런너들의 검정으로 표현이 된 런너들이 있고요. 고무 타이어로 배트포드의 고무 타이어가 4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텀블러의 고무 타이어 4개 들어있고요. 텀블러 뒤에 이 LED가 나오는 부분과 이펙트 파츠, 자석식으로 킬 수 있는 이런 LED 6개와 건전지가 9개 들어있습니다. 작은 부품은 만들면서 또 알아볼 거고요. 동그란 스펀지가 4개 또 들어있고 이 뒷부분에 작은 부품이 따로 들어있는 봉투가 들어있습니다. 기본 도색이 좀 되어있는 부품도 들어있고요. 황동색의 부품도 고급스럽게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액정 화면들 그런 부분도 부분 도색이 되어 있고요. 배트포드의 은색 부분도 부분 도색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발판 부분에 이런 은색 부분도 기본 도색이 되어 있고요. 약간 플라스틱 재질 티가 나기는 해요. 도색을 따로 검정 부분에 무광으로 해주실 분들은 무광 도색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부품은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파벳 순으로 A, B, C, D, E, F, G 이런 순으로 배열을 해주고요. 기스가 날 것 같은 경우는 외장 장갑 같은 경우는 비닐 안에서 떼어내진 않았습니다. 거의 20년간 쓰던 니퍼인데요. 많이 달아있고 녹이 많이 슬었죠. 요번에 하나 새로 구입했는데요. 이런 디자인의 니퍼로 새로 바꿔봤습니다. 비싸거나 그런 니퍼 아니고요. 부품들은 자르다 보면은 언더게이트 처리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라주고 다듬어 주시고요. 이렇게 앞쪽에 스냅식으로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부품을 천천히 결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부품들이 결합이 되게 되어 있고요. 부품 분할이나 색감이 고급스럽게 잘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은 만들면서 살짝씩 먹선을 넣어줍니다. 자그마한 부분들에 먹선을 조금씩 넣어주고요. 만들면서 이런 부분도 먹선 조금씩 넣어주고요. 이런 부분도 넣어주고 뒷부분에도요. 이런 부분들의 먹선 조금씩 넣어주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 캐논포 덮개를 덮어줍니다. 스냅식으로 딱 들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뒷부분에 이 부품 껴주고 기본적으로 색분할이 잘 돼 있어서요. 그냥 끼워주고 덮어서 끼워주면은 딱 들어갑니다. 반대쪽 역시 언더게이트 다듬어 주고요. 접합 부품을 껴주고 부분 도색이 됐어도 이음새 부분을 살짝씩 커버해 줍니다. 캐논포의 덮개를 덮어주고요. 바퀴 부분도 이런 부분에 먹선 살짝씩 흘려서 포인트 주고요. 배트포드의 광폭 타이어는요. 도색이 기본 도색으로 되어 있고 두 개를 합쳐줄 수 있습니다. 고무 재질의 광폭 타이어를 껴주는데요. 몰드도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퀴 축에 이 부품을 넣고 방향대로 끼워주면 됩니다. 고무 바퀴를 끼우는데 고무로 되어 있는데 뻑뻑해요. 몰드 같은 거는 잘 잡혀 있고요. 위에서 꽉 눌러줘요. 그리고 꽉 눌러주면은 바퀴가 딱 결합이 됩니다. 이쪽 부분에는 배트포드의 왼쪽 부품이 되는 부품을 껴주고요. 이쪽 부품에는 반대 부품을 껴주면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굴러가고요. 바이크 손잡이 부분은 클릭 관절로 딱딱딱 소리가 나게 결합이 될 수 있고요. 손잡이 부분 도색 되어 있어서 껴주면 들어갑니다. 니퍼로 자른 부위가 은색 부분에 살짝 게이트 자국들이 보이는데요. 손잡이 부분에도 있어요. 니퍼로 살짝 잘라줄 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인데 보기가 싫으니까 은색 라카로 살짝 덧칠해 주겠습니다. 살짝 라카로 덮어주겠습니다. 반대편도 살짝 덮어줍니다. 바이크의 중간 부분에는 클릭 관절이 살짝 들어가서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따다닥 소리가 나면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부품을 딱 끼워주면은 결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바이크 위 손잡이 부분은 이 연결 파츠 안에 가동 파츠를 껴줍니다. 암 가드를 이렇게 딱 껴주고요. 가동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회전되고 양옆으로 벌어지고, 돌기가 살짝 튀어나온 부분을 맞물려서 끼워줍니다. 끼워지고요. 이런 부분은 포인트 줘도 될 것 같아요. 원형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 주고요. 나사 같은 부분 포인트를 줍니다. 육각 나사 같은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안 보이게 되는 그런 부분에도 톱니바퀴식으로 부품 조형이 되어 있어요. 칠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톱니바퀴식으로 보이게 되고요. 이 부품 자르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구멍과 돌기가 일치되게 덮어주고, 두 번째 구멍에 돌기를 넣어줍니다. 살짝 크롬 포인트로 칠해준 부분이 밑에서 봤을 때 살짝 비추게 됩니다. 기어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 몇 군데 나사 같은 부분 포인트 주고 싶으시면 찍어주면 됩니다. 돌기 쪽에 나사 부분만 되는 부분을 찍어주면 더 보기는 좋아지죠. 포인트 넣어줄 곳들은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나머지 전선이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껴주고 결합을 해줍니다. 기관들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어서요. 여기 파이프, 또 여기에 파이프가 들어갑니다. 여기 파이프를 하나 더 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쳐지게 들어가고요. 뒷부분에 파이프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여기 껴주면 쏙 들어가고요. 이 부분에도 살짝 포인트 주고요. 이 뒷부분에 껴줍니다. 스프링이 있는 부분들은 빨간색을 많이 칠해주는데요. 포인트로 크롬색을 칠해줄게요. 손이 많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이라 칠해주고 나서 손이 안 닿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구멍에 딱 맞게 끼워주면 됩니다. 두 구멍에 딱 맞게 끼워줍니다. 뒷부분에 또 파이프가 끼워집니다. 이 부품을 여기다가 딱 끼워줍니다. 스냅식으로 딱 소리와 함께 들어가고요. 이 부분에 부품을 껴줍니다. 여기와 여기에 이 부품을 껴주고요. 디테일이 꽤 괜찮은 편이라서요. 배기 기관이나 엔진 부품 쪽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파이프 껴주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중간에 파이프가 들어갑니다. 중간부에 이음새가 잘 맞게 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졌던 부분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남은 구멍 두 개로 마지막 파이프를 박아줍니다. 그래서 파이프가 다 연결이 되고요. 바이크 윗부분에 덮개 뚜껑을 덮어줍니다. 앞쪽을 닫아줍니다. 슬라이드식으로 돼 있어서요. 앞부분 껴주실 때요, 슬라이드식으로 조심해서 껴주시고요. 뒷부분을 껴줄 때는 자그마한 홈이 있는데요, 이 돌기와 일치가 시켜지게 끼워주시고요. 윗부분에 이 부품을 껴줍니다. 그래도 이 덮개를 씌워주면서 안쪽에 디테일 같은 이런 스프링 같은 부분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이런 기어나 스프링이 살짝 보이게 되고요. 이런 부분도 포인트를 줬습니다. 발판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여기에 방향 조절 부품을 끼워줍니다. 양쪽 다 끼워주고요. 그룹을 얹힐 수 있는 이 패드를 끼워줍니다. 반대편에도 똑같이 끼워주고요. 이렇게 딱 소리와 함께 이 부분이 이제 조정이 되면서 여기에다 무릎을 얹혀 놓을 수 있는 거죠. C자형 연결 고리에 딱 끼워줍니다. 딱 소리와 함께 클릭 관절식으로 가동이 되면서 클릭 관절로 가동이 됩니다. 손잡이 부분은 큰 돌기가 있는데요. 그 돌기를 이것과 결합을 시키면 딱 들어갑니다. 이게 조금 느슨한데요. 이 부분이 느슨한 이유가 나중에 텀블러의 합체 기능을 재현하기 위해서 분리가 쉽게 해놓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앞바퀴와 똑같이 뒷바퀴를 하나 만들어 준 상태에서 이 부분에 부품을 껴줍니다. 뒷판에는 밟을 수 있는 이 발판 받침대, 이 받침대를 만들어 준 거를 뒷바퀴와 결합을 시켜줍니다. 연결된 부품이 가늘기 때문에 파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반대쪽 바퀴 축 조립인데요. 두 개의 발판과 축 부분을 합쳐주고, 이 부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무기를 매달 수 있는 그 부품인 것 같아요. 바퀴 부분을 다 껴줍니다. 또 뒷바퀴를 껴줄 때는 이 축을 먼저 껴주는 게 아니고 이 뒷바퀴 부분을 먼저 이렇게 껴줘요. 먼저 껴준 상태에서 이 부분을 닫아줍니다. 이 돌기와 이 간격이 이렇게 딱 일치가 돼야지 이 부분이 쏙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맨 처음 꽉 껴주고 옆부분이 홈으로 싹 들어가는지를 지켜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바퀴는 그대로 이 홈에 돌기를 일치시켜주면 됩니다. 완성이 됐고요. 뒷부분에 바퀴가 살짝씩 움직일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와 여기 사이를 꽉 눌러서 끼워주면은 잘 고정이 됩니다.
영화상에서 EMP건의 수납은 손잡이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수납이 돼서 뒤에서 반짝거리게 돼 있었는데요. 자꾸 흔들리고 빠져서 이렇게 하면은 덜 빠지더라고요. 이렇게도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영화식은 이렇게 많이 흔들거리고 빠질 수가 있죠. You should be as afraid of him as I am. I won't bury you. I've buried enough members of the Wayne family. 배트포드도 관절들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배트맨을 적절하게 잘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팔레인에 없던 EMP건의 수납 기능까지 있어서요. 배트포드가 디테일해지면서 좋아졌습니다. 배트포드를 완성을 해서 기존의 창세모왕의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세워봤는데요. 스탠드 길이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크기 자체가 바퀴 끝부터 길이가 29cm 정도가 나옵니다. 폭은 대략 가장 옆으로 나온 부위로 10cm 정도가 나옵니다. 이 옆에 맥팔레인이 있는데요. 맥팔레인과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길이 차이가 나긴 하죠. 타이어 폭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12분의 1 사이즈로 나왔고, 요거 같은 경우는 7인치 피규어의 10분의 1 사이즈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이도 이 정도 차이가 나고 폭도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디테일은 확실히 나중에 나온 창세모왕이 좀 더 디테일하긴 합니다. 엔진부 쪽에 파이프 같은 것들을 다 재현을 시켜줬잖아요. 맥팔레인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에 장치들이 더 세밀하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은 있고요. 맥팔레인은 이런 발판에 도색 같은 게 안 되어 있는데 창세모왕은 또 이렇게 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디테일이나 도색 차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맥팔레인 같은 경우는 막 달아도 되게 튼튼한 연질의 플라스틱 재질인데 창세모왕은 또 맥팔레인처럼 다루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모왕의 다크나이트, 배트맨 텀블러와 배트포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단 오늘은 일부 편이라 배트포드의 조립과 다른 피규어의 비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텀블러를 조립하면서 합 배트포드의 부품을 넣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ere do we begin? A year ago, these cops and lawyers